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판 회유에 이어서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첫째, 자신이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된 사실을 진술해 놓고 그 변호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해임시켰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사 3분을 기피 신청을 하고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3차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사법 시스템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검찰에서 술을 마셨다 하는 주장을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고 나서 이제서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주장의 일시를 본다고 하면 5월, 6월, 7월로 시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출정 일지와 호송 계획까지 들어서 허위임을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자 이제는 어느 날인가 술을 마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또한 검사실 앞 창고라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실에 부속된 영상녹화조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나 박용철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그만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판 회유에 이어서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첫째, 자신이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된 사실을 진술해 놓고 그 변호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해임시켰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사 3분을 기피 신청을 하고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3차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사법 시스템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검찰에서 술을 마셨다 하는 주장을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고 나서 이제서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주장의 일시를 본다고 하면 5월, 6월, 7월로 시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출정 일지와 호송 계획까지 들어서 허위임을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자 이제는 어느 날인가 술을 마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또한 검사실 앞 창고라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실에 부속된 영상녹화조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나 박용철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그만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